자, 이렇게 윤석열을 파면시킨과 동시에 이제는 그래도 순탄하게 좀 갈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삐거덕거리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국민을 완전 바보로 하는 한덕수. 와, 이 최악의 인간 한덕수. 예. 화가 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그동안 임명하지 않았었죠. 네. 그런데 이번에 헌법재판관이 임명을 했습니다. 그럼 그동안에 왜 안 한 거야? 이것만 해도 솔직히 그럼요. 한 30분 어이가 없어. 예. 자, 그런데 정말 심각한 악행을 동시에 저질렀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이 4월 18일에 퇴임을 하죠. 네. 그러면 대통령 추천목 두 자리가 비게 됩니다. 예. 근데 6월 3일에 새로운 대통령이 옵니다. 네. 지금 현재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임명할 사람이 없어요. 음. 근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좀 있으면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 네. 국민이 선택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없고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가 오늘 2명을 지명을 해버렸어요. 예, 맞습니다. 근데 이거는 한덕수 본인이 뱉은 말에도 배치가 되는 행동이야. 네. 한덕수가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런 짓 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일단 그 과거의 한덕수 발언부터 듣고 옵니다. 헌법기관 임명을 포함한 대통령의 중대한 고유 권한 행사는 자제하라는 것이 우리 헌법과 법률에 담긴 일관된 정신입니다. 본인이 얘기했잖아. 본인이 자제하라고 한다고. 저 말이 맞아요. 근데 저 때는 저거는 잘못 활용한 예지. 그렇죠. 그때는 마은혁 후보자 때문에 저렇게 얘기한 거 그럼 국회- 아주 틀린 말이고.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맞잖아. 네. 자, 가장 열받는 대목은 따로 또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2명을 오늘 지명을 했는데 그 2명의 얼굴을 보고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진짜 심각해. 이거는 진짜 레전드입니다. 와.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예. 2명을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 목 대통령 몫으로 대통령도 없는데 6월 3일이면 새로운 대통령 오는데 그런데 지명한 사람이 이 두 사람이야. 이완규 저자가 어떤 자입니까? 윤석열의 절친. 윤석열 절친. 그렇죠. 그리고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를 때렸을 때 그거를 변호했던 자. 그렇죠. 그리고 내란 다음 날 삼청동 회동이 있었는데 안가회동 맞아. 안가회동이 있었는데 거기에 참가한 자. 네. 게다가 핸드폰을 2번이나 바꾼 자. 맞아요. 핸드폰 바꾼 자. 2번이나. 한 번. 한 번? 한 이완규 번. 2번? 박성재가 2번. 박성재. 박성재가 2번 바꿨고 이완규 한 번 바꿨습니다. 근데 이거를 국회에서 어떻게 누가 제보를 받았는지 네. 이걸 물어봐. 너 맞아요. 핸드폰 바꿨지? 어. 근데 깜짝 놀라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았어? 하면서 실토를 합니다. 예. 딱 그 장면만 보면 야 범죄 걸렸다라는 그렇지. 표정이야. 그렇지. 그때 그 국회 장면 보고 옵니다. 그 자리에 참석했던 이상민, 박성재 민정수석 핸드폰을 다 바꿨습니다. 법제처장 바꿨어요, 안 바꿨어요? 말씀해 보세요. 답변을 거부하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바꿨죠? 네. 왜 교체했습니까? 글쎄요. 불편한 오해를 받기 싫었습니다. 예. 오해 받기 싫으니까 바꾸면 안 되지. 그렇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와, 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야. 이자가요. 지금 이 건으로 내란 혐의로 맞아요. 공수처에 예. 고발된 상태입니다. 수사받아야 돼. 법사위원장님 이거는 진짜 못 견디겠습니다. 저는. 한덕수가 탄핵된 사유가 불법적으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해서 그렇습니다. 탄핵됐잖아요. 네. 근데 이번엔 불법적으로 또 임명했다 하여 탄핵당하게 생겼어요. 추진합니까? 저는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오, 법사위원장님.
아니 그래도 마땅한 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그러니까 대통령 목 음. 헌법재판관은 3명 있어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몫은 3명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헌법 66조에 보면 대통령이 외국을 대표하는 국가 원수고 국군 통수권자고 행정부 수반이에요. 자기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를 마친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없기 때문에 권한대행이 절차적으로 소극적으로 권한을 행사한다. 대통령 몫의 재판관은 할 수 없다. 네. 이건 이제 헌법학자들의 다수 의견이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솔루션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 뭐요, 뭐요? 오. 우리는 즉각 해결책을 마련해요. 아, 네. 정말 오. 고맙습니다. 네. 궁금한데요? 대법관이나 대통령이 추천한 몫의 헌법재판관은 법사위에서 인사청문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가 이제 올 거 아닙니까? 아니, 예. 그러면 이건 적법하지 않다. 그래서 적법한 후보에 대해서만 인사청문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 권한을 침해했으므로 법사위원장이 권한쟁의 심판을 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권한쟁의 심판을 해놓으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은 법사위원장인 제가 그건 하겠다 이런 것이고 탄핵 여부는 당 지도부에서 판단해 보시라. 아니 그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은 네, 행정법원에 내는 거예요? 아니면 헌재에 내는 헌재에 거예요. 내는 거? 헌재. 헌재에 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문제. 헌재에 제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거고 헌재 권한을 침해당했다고 네. 권한쟁의 심판을 헌재에 내고 내고 효력 정지 가처분 그러니까 신청은 권한쟁의 심판을 냈기 때문에 효력을 중지해달라 가처분 신청까지 또 내고. 그것도 헌재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그것도 헌재에 내고 네, 네. 그래서 헌재에서 이제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임명을 못 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지금은 지명 상태입니다. 임명이. 지명 상태입니다. 네. 네, 네. 근데 저는 헌재를 좀 믿지 않는 스타일이거든요. 네. 아니 솔직히 헌재 때문에 지금 이 사달이 난 거잖아. 한독수 보내줘가지고 이 사달 났잖아 헌재. 그렇다고 매불쇼에 권한쟁의 심판을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그거는 맞는데. 불안해서 그렇지. 아니 헌재가 한독수를 돌려보냈기 때문에 이 사달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죠, 맞죠. 내가 또 너무 갑자기 또 헌재 욕하나? 아니, 스탠스가 매주 바뀌네. 매주 바뀌어서. 아니 사안별로 가야지 임마. 아, 맞아. 지금 맞아. 사안별로 가야지. 야 맞아. 헌재가 임마 보냈잖아 임마 한독수를. 그래서 이 사달 난 거 아니야 임마. 나도 바뀌길래. 나도 혼란스럽다. 아, 미안해. 나는 아니 사안별로 근데 가는 거야 사안별로. 헌재가 대통령 탄핵도 잘했고 또 잘한 판단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 국회가 탄핵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것이 탄핵 남용 정치적 목적이 있다 할지라도 탄핵 수출권 남용이 아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얘기했고요. 네. 또 중요한 헌재 판결이 최근에 있었던 게 뭐냐면 한독수는 한독수. 대통령이 주의가 아니기 때문에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네 정적수. 탄핵할 때 200명이 아니어도 된다. 그렇지. 151명으로 족하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네네. 했지. 그 판결은 대통령 자격이 아니기 때문에 헌재 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라고 유권 해석을 해도 네.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뭐 그것까지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 헌재가 언제쯤 이 판단을 내놓을 거라고 보십니까? 4월 18일 이전에 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할지 그건 모릅니다. 불가능하고 그러면 6월 3일 이전은 자, 근데 가능합니까? 마은혁 재판관이 들어갔지 이게 않습니까? 들어갔죠. 7명이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18일 이후에 예, 예. 그건 가능하니까 그렇습니다. 그 18일 이후에도 7명은 이제 돌아가거든요. 그렇죠. 6명은 안 돌아가지만 7명 돌아갑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재판관들이 국무총리와 대통령을 구분한 판결을 했지 않습니까? 탄핵 조건으로 네. 151명으로 가능하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무총리라는 거예요. 네. 근데 국무총리가 헌재 재판관을 임명하면 되냐? 이렇게 해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아니 근데 그거는 제가 초쳐서 죄송한데 자꾸 나보고 헌재 욕하지 마라 입 찢는다 뭐 그러시는데 자 봐봐요 이제 7명이서 네. 이번에 권한쟁의 신청하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7명 중에 이 2명이 아까 말씀하신 한덕수, 정족수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야. 그렇긴 두 사람이. 한데 그렇긴 예. 한데 그것이 인용이냐 기각이냐 각하냐의 여부는 아니잖아요. 아니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반대로 돌아서 버리면 이거는 위험해진다는 거죠. 그럴 수는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가능성이 뭐 있는 건 사실인데 어찌 됐든 헌재 말고는 이것을 심판해 달라고 할 데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자 봐봐 지금 이 한 대통령도 아니야 첫째 그런 자가 임기 6년짜리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을 합니다. 2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 2달 뒤에 새로운 대통령이 오는데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 그 또 하나 좋은 사례가 아. 박근혜 탄핵 때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이 당시 이 퇴임한 박한철 헌재소장 후임을 임명하지 않고 다음 정부 대통령한테 미뤘어요. 네. 맞아요. 이런 사실도 있거든요. 있죠. 황교안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교안도 이 짓은 안 해. 맞아요. 전례가 황교안도. 없는 짓이죠. 예. 지금. 황교안도 이 짓은 안 해. 음. 특히나 이완규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아, 내란 동조 세력으로 지금 의심받고 있잖아. 수사받아야 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권한쟁의 심판을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네. 당 지도부는 탄핵 여부를 판단해 보는 게 맞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그리고 최욱 씨는 계속 네. 이 문제 있다라고 욕하고 있고. 아니 근데 쉽지 않아 보여서 그래 지금. 아니 왜냐하면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거 네. 저는 행여나 이자가 임명을 해버리면 이거 완전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거든요. 네. 6년입니다 임기가. 그러니까 권한쟁의 되면은- 심판이 대통령 선거 이후에 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면은 결과가. 상관이 없지. 왜냐하면 다음 대통령이 바로 임명을 해버리면 되니까.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당신은 그럴 권한도 없는데 월권을 행사한 거다. 예. 왜냐하면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현재 5년이잖아요. 한덕수가 임명한 아. 혹은 지명한 이 재판관의 이 기간은 6년이란 말이죠. 네. 그러면 만약에 뭐 그러니까 중임적 개헌을 한다고 치면 더 줄어드는데 결국 대통령이 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헌재 재판관 임명할 수 없게 돼요. 못 뽑죠. 네. 네, 그렇게 자기 되면. 몫의 재판관 한 근데 명만 임명할 어쨌거나 수밖에 없어요. 급한 분을 일단 꺼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임명을 못하도록 예. 그 맞아요. 조치는 일단 필요하다. 일단 탄핵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탄핵은 법사위원장 권한이 아니다. 가처분 그건 인정, 아니니까. 가처분 인정. 권한이 없는 짓을 하면 저도 월권이 되는 그래,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저한테 월권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아,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정도는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 법사위원장으로? 아니, 제가- 좀 우리가 강요하면 어때요? 아니 제가 이제 제안을 할 거예요. 네. 제안을 할 건데 제 권한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제 권한만 일단 행사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 짜증내고 화내는 건 제 권한입니다. 그렇지. 네. 제 권한이에요. 근데 이분한테 왜 욕까지 하는 거야, 근데? 네. 아니 근데 이거는 명분이 진짜 완벽한 명분이야. 탄핵하기가. 그렇죠. 아, 특히나 이완규 같은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상목이가 마은혁이를 임명하지 않을 때 이완규가 국회에 나와서 권한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 맞아요. 이완규가 어. 이완규가. 이 사람은 우리 정부의 법에 대한 해석을 하는 사람이야. 네, 네. 근데 이자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장면을 이완규하고 한덕수에게 띄워드립니다. 이 장면 잘 보세요. 함께 보겠습니다. 저는 마은혁 기본적으로 후보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이 반드시 임명해야 될 어떤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까? 저는 헌법재판소에서 이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 우리 권한대행께서 그 여야 합의를 요청하면서 일단 임명을 보류해놓은 이 조치에 대해서 이걸 위법이라고 판단할 거라고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 행사는 대통령의 임명권 행사죠. 근데 이 헌법에 대통령한테 부여한 이 임명권을 국회가 선출하면 무조건 서명해야 된다는 식으로 해석하는 거는 그거는 저는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줘봐. 납득하기 어렵다. 심지어 국회가 선출한 몫에 대해서도 저따위 발언을 했거든요. 음. 그러면은 저 따위가 아니라 저 좋은 발언이지 이제는. 근데 심지어 대통령 몫을 총리가 임명한다? 그 말 같지 않은 얘기잖아. 한덕수 진짜. 한덕수. 그래서 매불쇼에서 오늘 이 얘기를 할 것 같아가지고 예. 내일 법사위를 엽니다. 오. 그리고 현안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완규 불렀어요. 불러서 아, 이 형이 불렀어요. 네. 요거 틀어드려야지. 그래서 내가 어제 매불쇼 나가니까 아니, 매불쇼 최욱이 얘기- 엄청 욕하더라. 매불쇼 얘기는 하지 마시고. 하지 말고. 네, 하지 마세요. 네. 네. 그래서 거리가 내일- 떨어집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더 할게요 제가. 그래서 내일 현안 질의 하는데 네. 법무부 장관 대행, 뭐 헌법 재판소 사무처장, 아, 네. 법제처장, 법원행정처장 다 부를 생각입니다. 아. 네, 불러서 족칠 생각입니다. 아. 감사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이완규가 진짜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아니, 조사를 곽수산 씨는 정청래 지금 멋있다고 칭찬하는데 왜 끼어들어가지고 그 말을 못하게 하는 거야?
예? 멋있까지만 했어 지금. 아, 네. 아, 죄송해요. 아니 진짜 예. 칭찬을 좀 길게 해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한덕수 때문에 열이 너무 많아가지고. 너무 줄인 그 측면이 각수산 씨는 있습니다. 뭐 하시던 분이에요? 아, 네, 이분이요? 저 그냥 동자승이에요. 아 그리고 저 죄송한데 요거 지금 보좌관님이 저 너무 노려보셔갖고 아, 이거 다시 올려 옆에 예. 올려주시면 안 될까요 보좌관님이 이거? 계속 아니 올리네. 없애버려. 없애래. 없애버려.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 필요 없어. 지금 이 판국에 후보를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닙니다. 정청래! 이거 없애버려. 정청래 위원장님 진짜 훌륭해. 예, 멋있습니다. 멋있어. 무슨 염치로 후원금을 달라고 그래? 아니 그러면 위원장님 와. 이 한덕수 건은 잘 정리하실 자신이 있는 겁니까? 자신감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네. 이거는 잘못된 거기 때문에 잘못된 거잖아. 잘못된 바로 잡아야 거. 되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 아니 왜 이렇게 겁이 없어 한덕수가 막 나가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 다 윤석열화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도 이게 내란 동조 세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야. 네, 안 맞아요. 그러고서는 당연하죠. 안 그러고서 이 사람 인생 자체가 살아온 궤적을 보면 굉장히 비루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기백 있는 스타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굉장히 자기 입장에서 부담되는 행동인 거 안단 말이야. 그런데도 이렇게 했다? 이자는 내란 동조 세력으로 보는 게 맞겠죠. 근데 뭔가 조금 제가 궁금한 거는 이분이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 대행이 그렇게 해야만 하는 뭔가가 있는 우리가 것 모르는 같아. 게 있지 않나요? 맞아. 이런 그런 거 좀- 거죠. 한번 이게 브로큰 윈도우 효과라고. 한번 내가 잘못했으니까 기왕에 깨진 유리창이니까 네. 나는 계속 깨지겠다. 어차피 저쪽에서 나를 안 써줄 것 같으니까 어. 이런 식의 막 나가는 목리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너무 막 나. 근데 그렇게 이거는 말하기는 좀 너무 너무 막 나이브한데? 나가는 거야. 이거는 진짜 아니, 이거 그 너무 막 나가. 뭔가 윤석열 있어야 되는데. 파면 보고 됐다 싶었거든. 근데 다시 한번 깨달았어 이번 거. 아직 내란 중이구나. 내란 그러니까. 중이야 실제. 네. 이거는 진짜 너무한 거거든. 그러니까. 역사상 이거 심우정이랑 거의 비슷한 행위거든요. 네. 대놓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 국회의장이 뭐 개헌한다 그래서 나는 개헌한다 이렇게 들었어요. 또 개헌하나? 개엄한다. 그러니까 지금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가 산불 진화할 때도 주불을 껐지만 잔불이 약하다고 하여 그냥 두면 그것이 주불화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그런 현상입니다. 맞습니다. 잔불의 주불화.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되죠. 와. 아니 저는 얼마나 화가 났으면 내란 수계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썼잖아요. 개헌 수계 이렇게 댓글까지 쓰더라고. 그래서 그 심정을 나는 이해를 하겠더라고. 그래요?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와. 너무 이거 사실 이 쉽지 않다. 예. 왜냐하면 어떤 느낌인지 알 것 우원씨 의장이랑 관계도 있을 어. 테고 네. 그리고 법사위원장님인데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기가 쉽지 않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낙연 사태 때 박근혜 사면론 얘기했을 때 그때도 제가 제일 먼저 페이스북에 글을 썼습니다. 이건 아니다. 그 쉽지 않아. 근데 일요일 날 제가 이제 헌법 이 결정문 이게 요지만 우리가 알지 법문이 결정문이 어떻게 돼 있나 이걸 읽으러 국회 나갔어요. 나가는 과정에 보니까 윤중로 그걸 차단했더라고 법권놀이 한다고. 네. 그래 나도 이거 빨리 읽고 가서 나도 일상 회복 어. 유튜브 찍고 페이스북에 사진 올려야 되겠다. 법권놀이 네. 하는 거. 네. 근데 막 핸드폰이 드륵드륵 불이 난 거예요. 네. 이거 개헌 막아주세요. 그래서 개헌 누가 얘기한 거야? 인터넷 들어가보니까 우원식 의장이 한 거야. 그래서 이거 읽는 거 포기하고 즉각 제가 난 반댈세 이런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썼는데 네. 이걸 왜 너무 썼느냐? 글이 너무 좋더라고요. 너무 정확하고 그 요지요지마다 해주신 게 정말 짧고 필요한. 빠르게 네.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 명문이죠. 너무 완벽하게. 본인 지금 해주고 계시는데 내가 지금 아니, 제가 약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멋지다가도 약간 아니 저는 내 칭찬을 남이 하는 걸 못 참아요. 아니, 보좌관이 쓴 게 그래서 남이 아니에요. 칭찬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고 자꾸 이렇게 닭살이 올라가서 제가 그걸 차단하는 거예요. 보좌관이 쓴 게 아니에요. 직접 쓰신 거 네, 맞아요? 직접 썼습니다. 예. 그러기엔 좀 너무 잘 썼는데. 그렇죠. 예상보다 제가 좀 너무 잘 씁니다. 썼어요. 예. 근데 그걸 맨 먼저 제가 써야 되겠다고 생각한 예. 것이 쉽지 않아. 이거를 내가 먼저 써야 다른 사람들도 이거 쓸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갖고 쓰겠다.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제가 그걸 빨리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진짜 일필이주로 쓴 거예요. 그거. 아. 그래서 썼더니 그 다음부터 이제 제 기사만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단독으로. 그러더니 이제 여러 의원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절대 안 된다. 그러면서 더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되고 사람들이 아 같이 분노하는구나. 네.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그러면 이제 여론이 완벽하게 이제 형성이 됐고 네. 그거를 아마 의장님도 다 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알고 있고. 예. 그 왜 철회 안 합니까? 저는 진짜 약간 전 개헌에 대해서 내가 예전부터 제일 먼저 얘기했던 거 알지? 그거는 진짜 내란 동조하는 거다. 맞아. 네. 그 얘기했었어. 근데도 불구하고 어제 제가 욕 먹어가면서까지 짜증을 덜 냈습니다. 왜냐하면 충분하게 짜증내도 되고요. 충분하게 화낼 사안이에요. 아니 그 빨리 이제 철회하시라고 이제는. 본인이 철회해야죠. 네. 근데 사실상 처리가 된 거나 마찬가지인데 네. 아직도 이제 잔불은 남아 있지만 저는 가장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지금 시기는 내란당이 감히 대선 후보를 낸다고 대선 나오지 마라. 이 얘기를 해야 되고 예. 당신들은 위헌정당이야. 해산해. 지금 이렇게 말할 그렇지.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개헌이라는 말로 다 덮어버릴 수 있고 네, 다 덮었어요 실제. 또 개헌 논의를 하게 되면 개헌 특위를 구성하게 되고 그러면 국민의힘이 또 들어오게 되고. 그렇죠. 곽수산 국민의힘, 노영희 국민의힘하고 정청래 민주당하고 같이 이렇게 5대5에 네. 같이 중립, 같이 대립적인 차원에서 토론을 해야 되는 아 거예요. 맞아요. 나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제일 먼저 한 사람이 저예요. 그렇게 훌륭했어요? 예. 그래서 우와 너가 이렇게 훌륭했냐? 다 그렇게 댓글 달렸어. 아, 그건 훌륭한 자세예요. 예. 되게 둘이 불편하다. 뭐 그러니까 하는 뭐 건지 하시는 모르겠어. 거? 아니 그건 너네도 알잖아. 아니 우리를 국민의힘으로 만들어 놓고 자기네는 뭐 아, 하는 예를 든 거예요. 이게 예. 아, 그래서 저는 뭐냐면 이런 제일 거예요. 먼저 했잖아. 정의와 불의는 구분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렇죠. 정의와 불의가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는 거야. 아, 선과 악이 같이 앉아 있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선, 악, 정의와 불의를 구별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내란 세력 척결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지. 이것은 헌법을 파괴했다 하여 내란 수괴 우두머리 피해자 윤석열이 탄핵이 됐는데 네. 그 헌법을 개헌하자 그러면서 헌법 정신을 반대로 구현하는 거예요. 네. 저는 그 부분이 화가 근데 나더라고요. 실제 이게 현실화됐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청산의 대상이던 내란 세력들을 협상자의 지위로 격상시키면 안 된다. 네. 내 이 얘기를 제일 먼저 한 거 맞아요. 기억나잖아. 그 인정이야 솔직히. 아. 인정. 아니, 근데 최욱 씨가 진짜로 그렇게 했어요? 했어요 제가.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다.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런데 실제 그렇게 현실화됐어. 권영세가 개헌에 대해서 신나서 막 발언을 합니다. 예. 권영세의 개헌 관련 발언 듣고 옵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인 개헌안을 생각보다 준비하고 훌륭하구나. 있습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붙이는 방안도 추진하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는 개헌의 길에 나서겠습니다. 저봐. 신났네 진짜.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진짜 토론의 대상이 되는 거야. 맞아요, 이렇게 맞아요. 되면 내란 세력처럼 안 보이잖아. 그렇습니다. 내가 이걸 경계한다고 내가 매번 얘기했다고. 헌법에 대해서 찬반이나 아니면 내용에 대해서 토론하는 것은 네. 그건 선거학이 아니거든요. 아, 그게 선거학이 아니지. 그것은 가치 대립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쪽이 마치 한쪽의 가치를 대변하고 있느냐 그렇습니다. 이렇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해방 이후 계속 용납해 왔기 때문에 맞습니다. 지금 이 지경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알베르 까미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프랑스 공화국은 관용으로 건설되지 않는다.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는다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거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내란 세력에게 용기를 주는 거예요, 이거. 맞습니다. 용기와 기회를 주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민특위 좌절 이후 우리는 민족 정기를 세우지 못했어요. 친일파 척결을 못했어요. 네. 그런 우를 또 다시 한번 내란 세력을 척결할 시기에 그래서 해방 정국에서 마치 지금 반민특위 좌절시키는 것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다. 네. 이 개헌 논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 어찌 화내지 않을 소냐. 네. 아, 시원하다. 근데 이제 저는 화를 막 내고 싶다가도 어제 왜 자제를 했냐면 그러니까 내란을 청산하자는 세력끼리는 갈등하는 게 난 그마저도 불안한 거야. 힘을 최대한 모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 결정문에도 네. 이승만의 이제 뭐 발췌개헌부터 시작해서 유신 헌법, 쭉 정리해놨죠. 전두환 이거 다 정리해놨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뭘 주장해야 되냐면 국민의힘 당신들
전신인 할아버지 아버지 정당 한번 살펴보자. 이승만 3.15 부정선거로 하야했지. 네. 박정희 유신 독재했지. 전두환 군사반란했지. 그래서 감옥 갔잖아. 노태우 마찬가지고. 김영삼은 IMF 국가부도 사태 일으켰지. 네. 그리고 이명박 부정부리로 감옥 갔지. 네. 박근혜 탄핵됐지. 네. 윤석열 탄핵됐지. 네. 제대로 된 대통령이 있냐? 없지. 이번에 출마하지 마라. 내란까지 일으켰으니 네. 이렇게 공세적으로 나가야 될 그렇지. 상황에 자, 이런 속상해. 정말. 진짜. 근데 그래도 이제 뭐 갈등 구조보다도 의원님은 당내 목소리도 크시고 중량감도 있으시고 두루두루 다 친하시고 그러면 의장님한테 물밑에서 의장님 이렇게 가면 이거 할 줄 몰랐어요 저는.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상도 못한 거예요. 네. 그래요. 근데 제가 보니까 국회의장님들 마다마다 다 개헌 얘기를 다 다 해요. 다. 하시더라고요. 네. 국회의장님이 되면은 개헌이 꼭 필요해 보이고 이러시는 건가 보죠? 그러니까 이분 해본 적 없는데요. 아니, 근처도 모르시는- 못 갔는데요. 사람마다 모르시는구나. 다 네. 병을 앓고 있어요. 보좌관은 보좌관병이라는 안 좋은 병도 있고 국회의원은 또 국회의원 병이 있어요. 네. 다 그런 게 있거든요. 부정적인 요소 이걸 최소화하는 것이 훌륭한 국회의원인 거죠. 근데 국회의장도 의장만 되면 네. 개헌을 다 들고 나와요. 다 그렇더라고. 이게 문제예요. 지금. 희한하더라. 그리고 자리 가시면 좀 그런가 중립에 봐. 대한 그 압박감이 되게 심한가 봐요. 아. 국회의장님이 되시면 양쪽 당.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존재가 의식을 규정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의 발에 땅을 딛고 있지 않고 주변과 비슷한 사람끼리 있으면 관념론자가 돼요. 네. 그러니까 이 관념적 주장이에요 이게 사실은. 알겠습니다. 민심에 기초하지 않아요. 시간이 좀 더 지나니까 외운 명언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쯤에서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라고요? 네. 의원님 오늘 네. 저랑 이게 그 티키타카 호흡이 굉장히 좋네요. 근데 예. 저는 최욱 씨 오늘 보면서 생각보다 똑똑하고 괜찮은 사람이네. 어떻게 보셨길래? 뭐 바보로 봤어요? 근데 머리 깎는 것도 제가 봤고요. 예. 사실은 매불쇼를 제가 안 빼놓고 봐요. 아유. 근데 매불쇼가 우리 법사위에 피해도 많이 줘요. 법사위 열릴 때 계속 박지원 의원이 방송하러 가야 된다는 거야. 뒤에 계신데 그거를. 그래가지고 어디 방송이냐면 매불쇼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 열릴 때는 박지원 의원 좀 그만 좀 부르세요. 아니 본인 그 시간 아닌데. 피해서 오시는 네, 겁니다. 그럼요. 네, 유머입니다, 유머. 네. 그래가지고 저한테 유머입니다. 잠깐 갔다 옵니다. 그래서 의결할 때 그래서 박지원 의원님 계실 때 의결을 해야 돼. 네, 유머입니다. 유머. 자, 유머입니다. 네. 뒤에 계신. 그리고 우리 법사위를 주로 또 많이 부르더구만. 아, 네. 박은정 의원도 부르고. 네. 법사위 열릴 때는 네. 어, 법사위 힘을 실어드리는 거죠. 국토위나 그치. 복지위나 이런 데를 좀 불러주세요. 힘을 실어드리는 거 상황도 아닙니까? 힘을 있는데, 지금. 실어드리는 네. 거.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자주 뵙도록 네네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윤석열 파면시킨 정청래 탄핵소추 위원이었습니다.